안녕하십니까. 유정환TV의 유정환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에 계리 실무하시는 그 계리 전문가분들한테도 많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픽세스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계리적인 조정을 하는지, 그래서 그 보험 사고 건수, 그 다음에 그 손해액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최종 사고 건수와 최종 손해액을 추정하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AY, DY 뿐만이 아니고 UY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언제 들어온 계약이냐, 그 계약들만 이제 쭉 추적을 하면서 어떻게 기본적인 통계를 내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수준으로까지 디테일하게 분석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사고 건수를 최종 사고건으로 추정한 다음에 유효 계약 건수, 뭐 자동차 같으면은 유효 계약 대수, earned exposure라 그러죠. 이제 그걸로 나눈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끝에 여기가 최종 그 어떤 진정 기간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빈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걸 이제 월별로. 그리고 이제 심도. 요 심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추정한 최종 사고건이 있고 최종 손해액이 있을 때 각 그 사고건 하나마다 어느 정도의 최종 손해액을 우리가 지급하는가 라고 하는 거를 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순보험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순보험료는 최종 우리가 추정한 사고 건수, 아니 최종 손해액 그 부분을 그 earned exposure로 나눠줘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해서 최종 그 손해액 추정한 거를 그 이제 유효 계약 건수로 나눠준 거죠. 그 두 개가 보면은 이제 숫자가 똑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기에 그 먼저 최종 손해액으로 추정하기 전에 어떤 그 손해율의 진전인 거고, 이 부분은 이제 내가 최종 손해액을 추정한 상태 하에서의 여기 이제 AY 기준의 최종 손해율이 되겠죠. 요렇게 이제 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UI 별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6, 7, 8 6, 7, 8월에 들어온 계약들, 얘네들만 내가 손해액 진정 매수를 동일하게 했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봤을 때 손해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뭐 우연한 거지만은 하여튼 6, 7, 8월에 들어온 계약들의 손해율은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100을 넘는 것도 있지만 이제 100 안 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5월을 뭐 이제 기간을 선택하도록 제가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만은 6, 7, 8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5월까지 들어온 계약들에 대해서는 지금 최종 그 손해율을 보면은 상당히 100을 넘는 게 많겠죠. 게다가 이제 이렇게 6, 7, 8, 9였는데 그 이후에 3개월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달라지고, 그 다음에 더 이후 것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또 100을 넘는 게 최근엔 좀 늘어났죠. 그러니까 2004년 10월 들어오고 이랬을 때는 상당히 손해율이 좋은데 그 이후 월에 들어온 것들 이런 거 이제 있긴 있지만 최근에 적어도 이제 한 5개월 들어온 것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실제로는 진전이 별로 안 됐는데 예상을 해보니 상당히 손해율이
나빠지겠구나. 뭐 이런 식의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4차원으로 분석할 수 있다. 빠르게. 이거를 만약에 뭐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가지고 UI별로 따로 뽑는다라고 하면 이제 많이 걸리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남녀만 보겠다. 요 손해율을. 그리고 여자만 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뉴로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분석을 전체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때 손해율이 최근 이런 식으로 돼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의 경우 남자죠. 여자 봤을 때는 이제 남자들이 훨씬 높은 거를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더 들어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남자의 상해급수 1 이렇게 해가지고 또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 여기 남자의 상해급수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자의 상해급수 1, 이거를 데이터를 뽑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볼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보게 되면은 이제 남자들의 상해급수 1이 상당히 높죠. 여자에 비해서. 물론 여기는 여자가 더 높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 나갈 수 있고, 거기다가 또 이제 뭐 가입 금액별로 남자의 뭐 상해급수 아니면 남자 전체 가입 금액 뭐 5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서 이제 바로 업데이트 되는 거는 이제 뭐 더 그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요. 그건 이제 동시 500만원 여자 그리고 이제 남자 5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지금 남녀가 바뀌었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여자 가입금액 500만원에 있어서는 여자의 손해율이 이렇게 높네요. 상해 관련해서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의 사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이미 지나간 사고 건들,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다 디벨롭이 안 됐지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손해율을 예측을 한다. 뭐 일단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해야, 그래야 이제 그 뭔가 대책이 나오고, 게다가 그거를 이제 그 요율 변수별로 아니면 언더라이팅 변수별로 아니면 다른 뭔가의 변수별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게다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나아가서 그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코로나가 만약에 여기 이제 월이지만 연으로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내가 따로 또 보고 싶다라고 하면 요거는 요 상태에서 바로 되니까, 그러면은 그 코로나 때 들어온 것들은 이렇게 되고, 여기 지금 이제 여자의 가입 금액 500 마찬가지로 이것도 6, 7, 8 동일하게 해서 보면은 동일한 조건의 남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최근에 건 여자가 100으로 높지만 남자들은 최근에 2005년 9월은 낮고 그 이전에는 이렇게 100을 넘어가는구나. 요거는 이제 안 넘어가고, 여기는 1.9 되면 거의 200인데, 그죠? 상당히 요 5월에 들어온 여자 가입 금액 500 쪽에 손해율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예상이 된다. 게다가 이제 여기 보면은 2004년 10월에 들어온 것. 그러니까 각 월 단위로 보더라도 언제 들어온 계약이 이제 전체 손해율의 어떤 그 구체적인 여자 가입금액 500. 물론 이게 굉장히 이렇게 놓고도 이제 분석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만, 이런 소프트웨어를 안 쓰면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본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뭐 DB에 대해서 내가 SQL을 저거를 뭐 가입 쪽
저런 조건을 줘가지고 내가 뽑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다 추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우리가 내는 거는 최종 손해액, 최종 사고 건수 기준. 그죠? 그래야 이제 빈도도 내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 소프트웨어의 크나큰 어떤 장점이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전체고, 요것도 이제 전체로 이렇게 내가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요게 이제 UI, AY, Underwriting Year, Accident Year 해가지고, 아예 3차원, 그러니까 UI별, AY, DY를 UI, AY로 묶어 놓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거는 예를 들어서 2005년 4월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4월에 사고가 발생한 놈들, 요거는 아직 최종 추정이 안 들어갔으니까 최종 손해액 추정이 그때까지의 이제 얼마 금액이 지급됐느냐 그거를 이제 모아놓은 거죠. 4월에 사고가 발생해서 4, 5, 6, 7, 8, 9 최근이 9월이니까 그렇게 지급된 거를 그 계약에 해당된 거니까 모아놓은 거예요. 게다가 2005년 4월에 들어온 계약인데 2005년 5월에 사고가 발생한 것들을 또 9월까지 쭉 모아놓고 합해서 요거는 이제 2005년 9월 말 시점에 각 AY별로 그 OS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추정을 한 거예요, 얘는. 근데 요거는 이제 LDF가 위에서 우리가 이제 AY, DY 그 LDF를 그냥 가져왔죠. 그러니까 언더라이팅 이어별로 언제 들어온 계약이든지 간에 그리고 사고가 언제 발생했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일단은 언더라이팅 이어하고 상관없이 AY, DY 하에서 각 디벨롭먼트 피리어드별로 LDF는 동일하다라는 가정하에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9월까지의 뭐 지급액을 끌어온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최종 손해까지 가는 거를 추정을 한 거죠. 그럼 요 상태에서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까 이제 AY, DY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율을 내가 낼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미 내가 UI, CY로 해서 그 계약 쪽은 경과보험료를 그 형태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계약 관점이니까 그때 들어와서 12월에 경과보험료 2005년 1월에 경과보험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CY와 AY를 매치한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손해율을 낼 수가 있겠죠. 손해율을 해서 나눠주면 됩니다. UI, AY의 최종 발생 손해액 추정해서 그 다음에 UI, CY 경과보험료 이걸 나눠주게 되면 그러면 저 두 가지 관계 하에서 손해율 추정한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6, 7, 8 했지만은 6월에 들어온 계약들이 6월의 손해율 요거는 최종 손해액을 추정한 상태에서 그 다음 7월에 발생한 사고 9월에 발생한 사고 10월에 발생한 사고 이런 식으로 쭉 가면서 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걸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프로 본다고 하면 여기에 시리즈에서 여기 이제 그 먼스별로 해가지고 6월을 보겠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100% 기준이니까 쭉 올라갔다가 또 100 위로 갔다가 최근엔 좀 내려왔죠. 이거는 최종 손해까지 추정해서 낸 거기 때문에 이때 들어온 계약은 좀 처음에 안 좋았다가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뭐 최근에 한 3개 정도 이런 식으로 보면은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이제 그 UI, AY로 연결된 걸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UI를 선택할 수 있지만 여기는 일단은 다 보는 게 좋겠고 여기에서 또 내가 뭐 남녀별, 뭐 급수별, 가입 금액별로 보면 그게
그런 식으로 또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얘를 끄고 요게 지금 전체다. 전체다. 근데 나는 일단 남자 쪽을 보고 싶다. 그 다음에 또 여자만 해가지고 지금 있는 손해율을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이제 디스플레이 하는 거는 좀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겠죠. 얘는 이제 전체고, 얘는 여기에 보시면은 남자가 되겠죠. 여기는 여자가 되는 거고. 아, 그러면 2005년 9월에 계약이 들어와서 9월에 사고 발생된 거는 최근에 여자들이 훨씬 나쁘게 기여하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는 물론 100은 안 됐지만은 남자보다 여자가 높죠. 여기는 둘 다 안 좋긴 한데 세상에 이거는 4배나 되는 거죠. 게다가 여기 보면은 쫙쫙쫙. 그러니까 최근 7, 8, 9에 들어온 여자 계약들이 굉장히 지금 손해율, 최종 손해까지 가는 걸로 예측을 해봤을 때 안 좋은 거죠. 물론 남자도 뭐 이거 200 가깝이 되고 170%니까 자연식 위험보험료 대비 그런 의미에서의 손해율은 굉장히 이제 안 좋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이게 자연식 위험보험료가 아니고 그냥 그 평균 보험료로 했을 때는 이제 좀 달라지겠죠. 그쪽에서는 이제 여기에 이제 경과보험료가 아니고 이제 수입보험료 차원으로 해가지고 들어올 거고, 아니 평균보험료로 해서 여기는 지금 이제 리턴 프리미엄이 없는데 이제 IFRS 17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수입보험료 그걸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 수입보험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IFRS 17에서의 프리미엄 리시브드가 될 거고, 실제 이제 나가는 걸로 봤을 때 이제 그 최종 손해액을 추정을 한 걸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지금 미래에 발생할 클레임에 대해서가 아니고 이미 발생한 거, 그러니까 LIC 관련해서 그렇게 이제 최종이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그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기간에 미래 발생까지 거기 가지고 애드에 넣으면 이제 UI, AY도 이렇게 그 삼각형이 아니고 쭉 채워지겠죠. IFRS 17의 경우는 이제 그 미래에 발생하는 클레임에 대해서도 추정을 하는 게 되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토캐스틱 그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 걸로 더 애드가 되겠지만, 요렇게 이제 정태적으로 디터미니스틱하게 하더라도, 그러면 그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만든 예제는 뭐냐? 자연식 위험보험료로 해서 요율 조정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평균보험료로 하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그 재무적인 차원의 손해율이 되는 거고, 예전에는 뭐 이제 그 손해율 플러스 사업 비율 하면 이제 합산 비율 해가지고 언더라이팅 프로핏을 냈잖아요. 그죠? 그런 재무적인 거. 근데 이제 우리가 IFRS 17로 바뀌었으니까 IFRS 17 기존 하에서는 이제 계약 경계까지 쭉 땡기는 차원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측정해서 그 지금 뭐 나눠주잖아요. 그죠? CSM 나눠주고 뭐 로스 컴포넌트 한 번에 이해하고 하니까 그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업그레이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보험료 차원에서는 수입보험료가 된다. 여기는 예제는 없지만, 그래서 오늘은 특징을 일단 대용량의 DB를 몇 시간 안에 가져와서 빠른 시간 안에 내가 미래에 대한 어떤 빈도, 심도, 순보험료, 손해율이라는 거를 일단 그 추정을 하는데, 손해율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언더라이팅 이어별 기준이라고 하는 3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고, 요거는 뭐 그전 시간에도 얘기한 겁니다만은, 거기에 또 요율 변수별 아니면 언더라이팅 변수별 또는 그 이외에 데모그래픽 변수별 해가지고 실제로 내가 그 IFRS 17처럼 만약에 그룹 오브 컨트랙트로 나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가정들을 따로 이제 가정이나 모수를 추정할 수 있는 단위까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